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상업 입지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인데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하나인 이 배후지와 가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묻죠. 자, 이 배후지가 2번 지문에 나오죠. 배후지는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즉 고객이 우리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리는 배후지죠. 그래서 이 상권, 우리가 상권을 우리는 배후지라고 하죠. 예? 배후지 또는 시장, 지역이라고도 하는 게 이 상권인데, 그래서 점포에 있어서의 매출이 발생하는 권역입니다. 그래서 이 점포에 있어서의 이 매출이 우리가 발생하는 권역을 우리는 바로 이 상권이죠. 1번, 2번 맞는 질문이고,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가로는 통행하는 고객의 양보다 고객의 질이 더 중요시되고, 배후지와 가로는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상업지에서 더 중요시되는 개념입니다. 1번 정답인데, 배후지 범위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은 배후지의 범위도 더 넓어지겠죠. 좁아지는 경향이 아니라 더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번 정답인데, 그래서 이 상권의 범위는 또 고정된 것이 아니죠. 이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다. 이 유동적 또는 가변적이다. 자, 유동적, 가변적이고, 이 상권의 이 수요를 분석을 할 때는, 상권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현재의 배후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역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1번 정답이 되겠고요.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상업지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배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면 상권의 경계는 우리가 A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된다 하니까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여러분,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이 상업 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시도한 학자로서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한 거죠. 자,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해서 우리가 나타난 건데, 자, A 도시가 주어졌는데 A 도시 쪽이 B 도시보다 크다. 이렇게 B 도시보다 크다면은 상권의 경계는 도시 규모가 작은 B 도시 쪽 가깝게 상권의 경계, 이 분기점이죠. 이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레일리의 우리가 소매 인력의 법칙은 우리가 도시 단위를 기준하죠. 자, 도시 우리가 단위를 기준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중심지 간에 우리가 상호작용, 두 우리가 중심지 간에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연구죠. 이 상호작용에 우리가 초점을 둔 연구다.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연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1번 틀린 지문이죠.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은 중심지 상권의 이상적인 형태는 단일 중심지인 경우에는 원형을 이루지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는 바로 정육각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일 중심지가 하나다. 자, 이 단일 중심지일 경우에는 우리가 중심지 상권의 형태는 원형을 이루겠지만은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형태다. 자, 정육각형이 이상적인 형태를 말하죠. 자,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배후지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하며 비록 고객 밀도가 낮아도 인구 밀도가 높으면 좋은 상권이 될 수 있다. 이 상권이 우리가 되려면은, 좋은 상권이 되려면요,
고객 밀도 높아야 됩니다. 이 고객 밀도는 이 교통 인구와 보행 인구를 대준 거죠. 자, 이 교통 인구와 이 보행 인구를 대주는데 이 고객 밀도가 높아야 돼요. 또 인구 밀도도 높아야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고 또 지역의 면적이 넓어야 좋은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배후지의 분석에는 장래의 배후지로 발전할 후보지까지 고려하기보다는 현재의 배후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런 배후지의 수요를 분석할 때는 현재의 배후지뿐만 아니라 장래의 배후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역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틀린 질문. 이 배후지는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양호하지만 배후지 범위는 고정적이다. 이런 배후지 범위는 유동적, 가변적이죠. 변합니다. 틀린 질문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가시면은 이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이 나오죠. 이 1933년에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 이론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중심지 이론이죠.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난 이론입니다. 자, 개념이죠. 중심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기능이 집중이 되어 배후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가진 장소, 중심 지역을 중심지라고 하죠. 맞는 질문이고, 이 도달 범위는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이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이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아니라 0,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이 재화의 이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관계, 자, 재화의 도달 거리와 이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이 설명한 이론이 바로 우리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인데, 자,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고객이 어디에서까지 찾아오냐,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까지 공급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거리,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거리인데, 문제는 이 선상이 바로 수요가 0이 되는 거죠. 이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공간적인 한계가 바로 우리는 도달 범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 자, 이 재화의 도달 거리, 이 도달 거리가 도달 범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은 틀린 질문. 디귿 최소 요구치는 이 중심지에 있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최소 요구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최소 요구치가 바로 요거죠.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 이윤,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이 경계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최소 요구에 있어서의 범위, 요 거리가 최소 요구의 범위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려면은 이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이 범위가 재화의 도달거리 범위 내에 존재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합니다. 기역, 디귿, 니을 4번이 정답이죠. 옳은 설명은. 자, 22번 중심지 이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심지란 주변의 배후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장소, 즉 유통센터를 말하며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교통이 발달할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는 우리가 멀어진다 하니까 틀렸죠. 중심지 간의 거리는 이제 가까워진다. 간격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1번. 2번. 소비자가 물품 구입을 위해 기꺼이 교통 비용을 지불하고 오는 거리로서 우리는 고객에게 재화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이 거리를 우리는 재화의 도달 거리라고 하죠. 최소 요구치가 아닙니다. 틀렸고. 3번. 기업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계속 존립을 하기 위한 이윤을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수요의 수준, 판매 수준은 최소 요구치의 범위죠. 그래서 틀린 질문 3번은 최소 요구치에 대한 설명. 자, 4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고차원 중심지가 저차원 중심지가 서로 마주치고 있다. 고차원, 저차원 중심지가 마주치고 있을 때 상권의 경계는 인력이 센 아니라 인력이 약한 비중심지, 인력이 약한 저차원 중심지 가까이에 결정이 되죠. 여러분, 인력이 센 고차원 중심지가 아니라 인력이 약한 저차원 중심지 가까운 곳으로 결정됩니다. 4번 틀렸고, 중심지의 흡인력, 유인력, 끌어당기는 힘은 경쟁관계를 가진 다른 중심지의 원근, 멀고 가까운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이 되면은 기존 중심지의 상권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정답.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얼마? 우리가 5km죠. 자, 23번. 우리가 A 도시, 여기 C, 우리가 도시가 나오죠. 여기에 B, 이렇게 도시가 나오죠. 자, 이때 A 도시로부터 C는 몇 킬로? 5km. 자, 그리고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10km. 이렇게 떨어져 있다. 자, A 도시의 인구는 5만 명. B 도시의 인구는 10만 명. 이때 C 도시의 인구는 우리가 3만 명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이 C 도시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얼마냐? 자, 단 C 도시의 모든 인구는 A 도시와 B 도시에서만 구매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그러면은 랠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이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어떻게 되냐? 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A 도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우리가 중력 모형에서 인구에 비례합니다. 인구 얼마? 5만 명에 비례를 하죠. 그리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우리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랠리의 우리가 소매 인력의 법칙은 중력 모형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인 인구에 우리가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작년에도 또 우리가 22회 시험, 25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자,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둬서 B 도시로의 인구 비율은 B 도시 인구 1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우리가 10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여러분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식에서 내항이 곱은 분모 25 곱하기 10만 명은 분모로 가고 외항이 곱 100 곱하기 우리가 5만 명은 우리가 분자로 가겠죠. 분자로.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우리가 약분하면 얼마? 4가 되겠죠. 또 여기 약분하면 얼마? 2가 되겠네요. 4분의 2. 그러니까 1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수식을 쓰면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비율. 자,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오는 거죠. 이 분수식이 비례식으로 보면은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2대 1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A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그리고 B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보면은 자, A 도시는 2 더하기 1 3이죠. 이 3에서 얼마 차지?
2를 차지하는데 C도시 인구가 3만 명이죠. 3만 명 곱해주면은 얼마? 3만 명 중에 3분의 1, 2만 명이 A도시로 유인되고 B도시로는 3분의 얼마? 1이죠. 3분의 얼마? 1이 차지하죠. 곱하기 3만 명이니까 3만 명 중에 얼마? 1만 명은 B도시로 유인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A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한 수정된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 A 도시와 B 도시 간의 거리는 12km고 A 도시의 인구는 4만. 자, A 도시의 인구는 4만 명. 자, B 도시의 인구는 얼마? 1만 명.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두 도시 간의 거리는 12km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의할 경우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 우리가 도시 세력권의 분기점이 될 거냐. 자, 여러분 상권의 경계는 중심의 규모가 작은 B 도시 각각에 결정되겠죠. 이게 상권의 경계인 이 분기점이죠. 자, 이 중력 모형을 적용을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요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 요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12-x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기점에서 상권의 경계에서 두 도시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같으니까 A 도시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 12-x제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B 도시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인구 1만 명에 비례하고 거리 x 거리 제곱에 이렇게 반비례하죠. 이렇게 서로 같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기점에서 두 도시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같은데 중력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곱하지 1과 요걸 곱해주면 12-x의 제곱이고, 자, 4만 명은 약분됐으니까 4 곱하기 x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전개시키면은 144-24x 플러스 12-x를 두 번 곱한 거죠. 요것은 4x 제곱이죠. 자,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다 마이너스, 여기 부호가 바뀌죠. 자, 3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144는 제로죠.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8, 우리가 24가 되겠죠. 8x. 자, 마이너스 34, 우리가 34, 12, 38, 48은 제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12에 4를 곱해주면 48이죠. 여기 마이너스 해주면 더해서 8이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12, x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죠. 인수분해를 하면 x는 마이너스 12, 4가 되는데 x는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는 되지 않고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4가 나오는 거죠. 4km.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푸는 게 정석인데 결론이 이제 우리 구하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이 B 도시로부터 구할 때는 B가 분자가 A인데 B 도시의 인구 얼마죠? 1만 명. 우리가 A 도시 인구 4만 명. 약분하니까 루트 4인데 루트 4는 2가 되거든요. 여기는 두 도시 간의 거리를 말하는데 12km. 1 플러스 루트 4는 2죠. 2. 그래서 12를 3으로 나누니까 4km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공식을 이해를 암기하고 있으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이 24번 문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5번 상업용 부동산의 상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력 모형에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크리스탈리의 중심지 이론은 이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 맞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이렇게 중심지 규모에 따르는 이 상권의 이 경계선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은 다수의 경쟁 쇼핑센터가 있는 경우 특정 쇼핑센터를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특정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 이용 개수, 매상고 계산에 사용됩니다. 맞는 질문. 허프의 모형보다 레일리 모형이 다수의 경쟁 점포 간의 관계에 더 잘 설명해 준다. 틀렸죠. 레일리는 두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허프는 우리가 대도시 내에서 다수의 경쟁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 정답. 이 허프 이론 계산 문제가 요즘 계속 출제되는데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그림은 가상도시의 상점 입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마찰계수 값은 2다. 그럼 마찰계수 값은 2라고 주어졌죠. 자, 2라고 주어진 이유는 자, 마찰계수의 값이 거리 마찰계수의 값이 2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허프의 모형은 중력 모형을 적용해요. 중력 모형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매장의 규모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우리가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보시면은 자, 비도시에서 판매하는 우유, 맥주 등의 편의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도달거리가 선매품이 판매하는 A도시에 디지털 TV보다 멀다 하면 안 되죠. 가깝다. 왜? 5km가 B도시까지 거리가 5km, A도시는 10km니까 가깝죠. 멀다 하니까 틀린 질문. 소비자, 거주지의 주민들의 다목적,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의 구매, 여행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 B도시와의 거리가 5km로 가깝기 때문에 10km의 거리에 있는 A도시에 있는 상점은 고객을 유인할 수 없다. 여러분, A도시에 있는 상점도 고객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뭐 디지털 TV, 선매품을 사기 위해서 가야 되죠. 고객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3번 질문 한번 보는데, 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를 경우 소비자가 A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 자, 여러분 3번 지문에 A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은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거죠. 자, A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은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 건데, 이 시장 점유율은 매장 면적 규모에 비례하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걸 염두에 두는데 분모는 이 상권 내에 각 점포의 유인력을 다 더해줘야 돼. 그러면 A 점포의 유인력, A 도시의 점포의 유인력은 우리가 매장 면적 얼마? 1000평. 1000평에 우리가 1000평에 비례하고 얼마? 거리 10km. 거리 제곱의 반비례. 그 B도시의 매장 면적은 얼마? 250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5의 제곱의 반비례. 이거 더해주면은 A, B 도시의 유인력의 합계고, 구하고자 하는 A 도시의 우리가 점포는 얼마? 1000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 요거죠. 자, 그걸 계산하면 1000을 100으로 나눠주니까 10. 1000을 100으로 나눠주니까 10. 250을 25로 나눠주니까 10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퍼센티지를 구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우리는 50%가 나오겠죠. 자,
자, 3번. 소비자가 A 도시로 구매하러 갈 확률은 50%. 정답이 되겠습니다.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따를 경우 우리가 B도시 상점의 고객 유인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죠. 그래서 비례 반비례가 바뀌었네요. 4번 틀린 질문. 5번 A 도시인 경우 매장 면적이 큰 대신에 선매품을 취급을 하고 있어서 중심지 기능 유지에 필요한 A 도시의 최소 요구치는 B 도시와 차이가 없다 하면 안 되죠. A 도시의 최소 요구치 수준은 B 도시의 최소 요구치 수준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쇼핑센터 우리가 1에 있어서의 이용객 수를 구하려면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겠죠. 시장 점유율은 상권 내에 각 쇼핑센터의 유인력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쇼핑센터 1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1000에 비례하고 거리 우리가 거리의 5분이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시간거리 개념이 주어졌어요. 자, 쇼핑센터 2는 얼마죠? 1000. 우리가 거리에 어떻게 돼?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우리가 거리 10이죠. 우리가 10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더해준 게 이게 바로 쇼핑센터의 유인력의 합계고 구하고자 하는 쇼핑센터 1은 우리가 10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이때 거리는 시간거리 개념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얼마죠? 1000을 5로 나누니까 250이죠. 5로 나누니까 200이죠. 200을 또 5로 나누니까 40? 40이 되겠네요. 자, 40. 그럼 여기도 40. 1000을 100으로 나누니까 얼마? 10. 그래서 5분의 4가 되겠죠. 5분의 4. 또 곱하기 100을 해준다는 것은 바로 퍼센트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80%. 쇼핑센터 1의 시장 점유율은 80%입니다. 80%고 이용객 수. 자, 이용객 수는 얼마? 우리는 소비자 거주지의 인구가 몇 명? 지금 1000명이죠. 1000명. 1000명의 몇 프로? 80%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니까 얼마? 8000명이 우리가 1000명의 80%는 800명이 우리는 이용을 하겠죠. 800명.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되겠죠.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28번 문제를 보시면은 인구 2만 명 도시 인근. 자, 인근 2만 명 도시 인근에 A, B, C 3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각각의 쇼핑센터의 면적과 도시와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경우 A 쇼핑센터의 이용 고객 수는 얼마냐 얘기죠. 자, 그러면 A 쇼핑센터의 이용 고객 수를 구하려면 항상 뭐를 먼저 구해야 돼?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돼. 이용 고객 수를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이 시장 점유율은 우선은 상권 내의 각 점포의 유인력, A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우리가 매장 면적 1800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자, B 쇼핑센터의 유인력은 매장 면적 1200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자, C 쇼핑센터는 매장 면적 2000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죠. 구하고자 하는 A죠. 자, 1800 매장 면적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죠. 계산을 했더니 얼마죠? 1800을 9로 나눠주니까 200이죠. 200. 1200을 4로 나눠주니까 300. 그리고 2000을 우리가 16으로 나누죠. 4로 하나 나눠주니까 4, 5, 500에 4로 나눠주니까 125죠. 그러니까 625에 200 곱하기 우리가 100%가 되겠죠. 자, 100을 곱해줬더니 몇 프로가 나오죠? 네, 32%
2%가 나오겠죠. 100을 곱해주는 건 퍼센티지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쇼핑센터의 이용 고객 수는 얼마냐? 자, 이용 고객 수는 얼마? 이제 소비자 거주자 인구 2만 명의 몇 프로? 32%가 이용을 하니까 얼마죠? 우리가 6,400명이 우리는 A 쇼핑센터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6,400명 1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잘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점포가 이제 2개 있다가 3개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요 하나, 분명 요거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3개 있을 때 아직 출제하지 않았는데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계산 문제 유형을 배우셨는데 여러분 20회, 23회, 25회 시험 그리고 또 우리가 15-1회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29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